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한 제품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긴 하지만 이 회사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메가하우스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으로 컨셉이 잡혔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던 메가하우스에는 고퀄리티의 에바 피규어들을 파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데스크탑 암이라는 제품으로 SD 타입의 귀여운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론도벨이라는 SD 제품을 주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고요. 이 제품은 데스크탑 암이라는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컴퓨터 옆에 이렇게 전시하기 좋은 그런 제품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3명의 파일럿이 무기와 부스터를 들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바로 전익형 수송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전익형 수송기는 크기가 워낙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의 에바를 이렇게 운송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비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럿 말고 에바 타입으로도 데스크탑 아미가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에바에도 이렇게 부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마크9의 아담스의 그릇까지 재현된 유일한 프라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3명의 파일럿을 준비했고요. 아스카와 마리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여성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번 기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 안에는 완제품 같이 보이지만 프라모델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러너가 들어가져 있고요. 각각의 모델마다 수송기가 분리된 파츠가 하나씩 들어가져 있고요. 공용 조인트 부품, 그리고 부분 도색 파츠들, 전용 무기류, 공용 베이스 다 동일한 구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색된 메인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가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개를 다 열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레이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의 가슴 파츠만 이렇게 따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건 가슴 파츠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도색 포인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가 도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영호기를 구매하면 파일럿이 하나 더 들어가져 있는데 얘랑은 얼굴이 다릅니다. 약간 심통이 난 듯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얼굴이 좀 더 레이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피규어지만 이렇게 팔과 다리 모두 가동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디자인 또한 팔다리를 뭉툭하게 만들어서 귀여운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은 관절을 좀 만져보니까 제 기준에는 다리 안쪽에 보이는 이 연결 파츠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업체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도 길게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용 파츠로 들어가져 있는 거라서 그레이 색상과 투명한 색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보니까 전체적인 퀄리티는 크게 돈이 아까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플, 롱기누스 창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롱기누스 창을 보면 러너랑 색상이 다른데요. 재료를 이 색상으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부분을 부분 도색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도색 파츠들은 얼굴 빼고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작은 제품이라서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등 뒤에 부스터를 만들어주고 결합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아쉬운 게 이 머리 파츠의 단차입니다. 이게 위에서 볼 때 단차 폭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통통한 느낌이라서 발이 따로 없어서 쉽게 넘어지는 제품인데 이 발 뒤꿈치 부분에 투명 지지대를 고정해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있는 베이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된 모습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리입니다. 마리도 가슴 파츠를 따로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 뒷부분의 양갈래 파츠는 따로 조립을 해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러너를 제거하면 도색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안 보이게 아래쪽으로 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의 디자인은 마리와 아스카가 같고 레이는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 쪽에서 잘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부분에 부스터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목을 이렇게 아래로 해주시고 등 부분에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는 파츠를 안 붙인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요. 마리는 옵션 파츠를 붙인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호기 알파의 상징인 저격층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8호기 베타의 상징인 권총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아스카 때도 나오겠지만 에바 기체에 맞는 무기를 SD화를 잘 시켜준 것 같아요. 마리 완성 장면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었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Q 버전으로 나온 안 뜯긴 시키나미 버전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뒷머리는 볼 조인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마 부스터 꽂을 때 고정할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스터 쪽에 버니어를 꽂아주는데 3개쯤 조립할 때쯤 이걸 어떻게 고정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설명서가 조금 불친절하더라고요.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분리를 해줬고요. 양갈래 를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 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은 아스카를 위해서 나온 제품 같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표지도 아스카만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2호기의 상징인 썬더 스피어 무기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부분의 창이 접히는 기믹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센스 있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 옆에도 이렇게 꽂아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스카 조립하면서 조립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에바의 팔토시 부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호기 등장신에 나왔던 이 크로스보우 무기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기 구성이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립된 장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기에는 추가로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포즈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전익형 수송기입니다. 게이트와 여유를 두고 절단한 후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밀착해서 잘라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절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 도색이 조금은 필요한 제품인 것 같긴 한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있는 편이라서 우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로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레이에는 이렇게 방패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쁜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마리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날개 파츠를 이용해서 부스터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존의 부스터를 빼고 고정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고요. 얘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억지 아닌가 싶긴 한데요. 기존의 부스터로 그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카도 추가로 고정하는 게 있는데 두 개를 해보고 느낀 점은 그냥 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익형 수송기는 에바랑 크기를 비교하면 워낙 커야 되다 보니까 SD 말고는 구현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럿의 부스터 부분을 밀어 넣어서 전익형 수송기와 고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부분 도색이 벗겨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호기에 조립을 하면 극장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의 느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송기가 생기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이 3호기의 연출인데요. SD 디자인에 맞게 3호기 넥스 엣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도 형태로 교체가 가능한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기존의 팔을 빼고 사도 버전의 긴 팔로 교체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사도화 할 수 있고요. 입이 벌려지기도 하고 목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서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된 플러그도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체를 하시면 추가로 2개의 팔을 더 꽂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발디엘 영상에서 3호기가 처음 십자가 베이스에 매달려서 등장을 하는데 이 십자가 베이스는 있는데 수송기는 없어서 연출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 못했던 걸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로보톰과 십자가 제품은 이전 리뷰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기존에 쓰는 팔을 옆으로 하려고 하면 가로로 쉽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어깨 파츠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도의 긴 팔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화된 팔을 분리하고요. 기존에 있는 이 짧은 팔을 꽂아주시면 십자가에 매달 수 있도록 가로로 넓게 펼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팔이 짧아서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손가락만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넥스 엣지 사이즈에 맞게 아랫부분의 파츠를 분리해서 짧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럴듯하게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넥스 엣지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고정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형 수송기는 다른 베이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위에 공중에 매달아서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에 2호기 메카트로 위고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에 이번에 만든 데스크탑 아미가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이것도 같이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봤던 특이한 그런 제품들로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